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주간 북한 동향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김주애가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통일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국민들도 김주애가 도대체 4대 세습의 후계자인지 아니면 둔갑해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쇄신하게 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나오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김주애가 누구가 됐든 4대 세습을 하든 후계자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가장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에 따라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에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유고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혼란에 빠지고 여기에 중국 군대가 개입하고 또 일부 이 반 김정은 세력이 우리 한국으로 대고 넘어오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든 없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도 통일부, 국방부도 당연히 신경 쓰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주애는 김정은의 맏딸이고 아직도 이름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주애라는 이 이름은 공식 언론에서 나온 명칭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경의하는 자제분이라고,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전문 언론 매체, 북한을 추종하는 전문 언론 매체들이 북한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이야기가 떴다고 하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듯한 그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면 거기에 이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강연 자료에는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북한을 추종하는 언론 매체도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이름 외에 이름을 아직 모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후계자를 거론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정일 때에는 이름을 공개했고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후계자로 김정일과 동행할 때에는 2008년도부터 김정은이 일반 간부들에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0일 정확히 당 대회를 맞으며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던 열병식에 김정일이 다음 이영호 총참모장 바로 옆에 서면서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김주애는 과연 김정은의 몇 번째 딸일까? 이 김주애라는 이름도 사실 악동 농구 선수로 불리는 이 로드먼 농구 선수에 의해서 김주애가 김정은의 딸이고, 그 왜 그러냐면 최고 지도자가 돼서 김정일의 모든 권력을 승계한 이후 2012년 4월이죠. 국방위원회위원장, 조선노동당 제1비서 직함을 모두 가지고 뒤집어 최고 사령관까지 모두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직함, 최고 권력의 직함을 모두 가지면서 그때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보이지 않던 이설주가 부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김정은은 로드먼을 초청합니다. 이 2013년 1월 바로 보통강변에 있는 그 대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있었고, 그때 로드먼이 김정은의 해피 버스데이라는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먼이 가장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스위스 유학 시절 때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 동기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농구에만 전념했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농구를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로드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바로 로드먼을 불러들였죠. 어느 수반을 불러들여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일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드먼을 초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로드먼을 초청해서 2번이나 갔다 왔죠. 처음으로 1차 북한을 방문했을 때 로드먼은 바로 김정은이가 태어난 원산 대나무골 휴양소라고 하는 그 원산 특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어린 딸 1살밖에 안 된 바로 이 김주애와 이설주, 현성호를 비롯한 운하수 관현악단이 모두 거기 나와서 공연을 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공연도 보고, 또 거기에는 일부 간부들,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거기에 함께 좌석을 했다는 것을 바로 로드먼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지금 김주애라는 1살배기 딸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김정은에게는 김주애라는 딸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는 딸이 몇 명인지 아들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김정은에게는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김주애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면 김주애보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김주애 데리고 다녀도 이 아들과 딸을 같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아직까지 김정은은 40살도 안 된 38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 38이죠. 84년생이기 때문에 이 젊은 지도자가 지금부터 후계자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간부들에게 공개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주애 말고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는 딸이 하나 더 있지만 그것도 종아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김주애를 자기가 현지지도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이 인민생활부문보다 군부를 시찰할 때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왜? 북한 김정은은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자기의 정권 기반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인민무력부장만 지금 11명 교체했고 총참모장도 11명을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장성택 자기 고모부는 총살을 했고 이제는 김경희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김일성 김정일 참배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얼마 전 4, 5년 전에 하도 김경희가 독살됐다 총살됐다는 소리가 분분하자 비슷한 여성과 함께 나와서 견눌지도 하지 않고 공연 관람을 하고 나간 그 정도입니다. 자기 고모까지도 죽이는 처참한 일을 저지른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즉 정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타나는 그가 고모가 됐던 고모부가 됐던 여지없이 죽여버림으로써 정권을 공고하게 한 자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부대의 수장들이 수십 번을 교체가 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만 하면 그 자리가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 신뢰가 오국열, 총참모장이었던 오국열, 총정치국장이었던 이용무, 그리고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국열, 정치국장이었던 조명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파서 자리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해임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김정일, 김일성 시대였습니다. 충성만 하면 대대로 그 자리를 보존해주는 북한. 그러나 김정은이 올라와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올라와서는 벌써 인민무력부장만 12명이 교체됐고 총참모장만 11번이 교체됐습니다. 총정치국장도 한 10번 정도 교체됐죠. 그중에서는 여러 명이 총살을 당하거나 숙청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1년도 채 채우지 못한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정치국장, 총참모장들이 이렇게 수많이 교체될까요? 권력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계자가 아니라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정권을 끝내려고 한다면 김주애를 시키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결코 김주애로 정권을 끝내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다면 또 그 뒤를 이어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김주애로서 백두혈통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김주애가 결혼을 하던 결혼하지 않던 또 결혼을 하면 자기 백두혈통 김씨와 결혼할 리는 만무하고 박씨가 됐던 강씨가 됐던 최씨가 됐던 어떤 한 남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김주애가 난 아들이 또 정권을 이어받는다고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아들 아니면 누구도 김정은의 뒤를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의 첫 부인이었던 김정숙이 죽자 그 김정숙이 바로 김정일이와 김경희의 생모죠. 그리고 해방이 돼서 48년대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리고 나서 김송애라는 여자가 올라왔는데 그 김송애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김평일과 김용일. 그리고 딸이 김경진이라는 이 세 자매가 있었는데 딸 하나의 아들 둘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투쟁에서 모두 낙마가 됐습니다. 숙청이 돼버리고 이미 김평일은 체코에 나갔다 체포돼서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김정일은 단 한 번도 자기 부인을 공개 속상해 외국 수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호 여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할 때도 비행장에 저 혼자 나가서 김대중 부부를 맞이했던 것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부인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세습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닌 유부녀에게서 난 송혜림이의 아들인 김정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해서 영화배우를 하고 있는 송혜림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김종일의 후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식 결혼한 여성이 바로 김용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김용숙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김설송과 김총송이죠. 이 김설송이는 이미 사진에도 여러 번 공개돼서 김정은과 설송이와 화해시키는 사진도 장면도 연애도 여러 북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설송이를 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이밖에 이제는 이 후계자를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래도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는 비록 숨겨놨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용이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김종철이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맏아들이 아닌 김정은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정일은 김정은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택된 지 1년 만에 죽었죠. 2010년 10월 10일 전체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 김정은이 나타났고 공개했습니다. 공개석상에 TV 영상으로 나타났고 1년 만에 김정은은 급사랍니다. 바로 2011년 12월 17일 죽었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을 급격하게 전격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3개월 만에 모든 김정일의 감투를 다 씌워준 사람이 김정희와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과 김정희에게 권력이 쏠리자 김정은은 바로 자기 고모와 고모까지도 숙청해버리는 이런 비윤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나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당전의 제1비서는 바로 2012년 4월 달에 모두 감투를 집었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이 이설주입니다. 그리고 이설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1년 10월 달까지 김정일 일가 앞에서 김정일 앞에서 기쁨조로 나와서 노래를 냈던 여성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있을 때는 김정은의 부인으로 불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고용일을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김정은과 이설주의 관계를 끊으려고 무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 있을 때는 이설주를 자기 부인이라고 연애한다는 소식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김정일이 죽자마자 바로 이설주와 결혼하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4월부터 바로 이설주가 영부인이 돼서 이설주 여사로 불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설주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됐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에 김주혜를 낳습니다. 한 10월 달쯤에 낳죠. 그러면 2012년 10월에 김주혜가 출생했다면 이제 김주혜 나이는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으로 해도 1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살짜리를 후계자로 지명할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코 후계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김정은은 김주혜를 계속해서 데리고 나갈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종일은 지금까지 자기 가족을 단 한 명도 부인이나 아들이나 누구든지 자기와 함께 다니는 걸 공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운둔의 지도자로 전 세계에서 운둔의 지도자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계 유일의 지도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왔던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바로 자기는 정상적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설주를 옆에 세웠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도 성인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 너무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그때 김정은은 나이가 바로 27에서 2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앳된 지도자. 물론 풍채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나이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설주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김주혜가 10살이 지나자 작년도부터 김주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가족을 가진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김주혜가 마치도 이설주보다 위에고 김여정보다 위인 것처럼 하지만 김주혜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인 김정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혜는 결코 아직까지 후계자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언젠가 고용이처럼 이제 이설주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면 또 아들이 없다게 됐다면 제2, 제3의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20년, 30년 장성하게 된다면 그때 전격적으로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로 그렇게 전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김주혜 그리고 김정은의 이 세습과 관련돼서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문재인 때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조금 남짓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걸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지금 김주애가 맏딸이고 그리고 3년 아래인 동생이 하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정은 일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김주애는 김정은의 맏딸이고 아직까지 후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일이라도 김정은이가 죽게 된다면 김주애가 후계자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정은이 젊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20, 30년간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